저는 그날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2023년 7월 12일, 일본 경제산업성 회견장에서 벌어진 일 말이죠. 이제 한국 부품에 의존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겠습니다. 다나카 경제산업성 국장의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회견장에 있던 기자들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시장에서 얻은 이익으로 역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다나카 국장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계속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늘부터 첨단 부품과 소재 분야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한국 기업 대상 연구개발 보조금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대상인가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에 진출한 주요 한국 배터리, 반도체, 전기차 부품 기업들이 포함됩니다. 그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들 기업은 일본 지방 경제의 핵심 축이었거든요. 특히 군마현, 시즈오카현 같은 곳에서는 이 기업들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 있었죠. 장관님, 이들 기업이 철수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 기업도 우리 시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거든요. 설령 일부가 떠난다고 해도 우리 기업들이 그 자리를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다나카 국장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불안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싶었거든요. 회견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산업부 관료 한 명이 제게 귀띔했습니다. 사실 이번 결정은 위에서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현장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말이죠.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글쎄요. 최근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압박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그날 저녁 뉴스는 이 소식으로 도배됐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드디어 자주적인 산업 정책을 펼치는군요. 한국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죠. 하지만 정작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군마현의 한 상점 사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 SDI 직원들이 우리 가게 단골인데 이거 큰일 아닌가요?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정책 변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정부 발표 일주일 후 진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경제산업성 내부 소식통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배터리 핵심 기술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일방적으로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식통은 조심스럽게 말했죠. 20년간 함께 개발해온 고체 배터리 기술 말인가요?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끝이라고 하더군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더 가혹한 조치가 발표됐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토 경제산업성 차관의 발언이었죠. 환경규제 위반, 세무조사, 기술 유출 의혹까지 모든 걸 들춰보겠다는 거였어요. 우리가 가르쳐준 기술로 우리와 경쟁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차토 차관의 이 말은 한국 기업들에게 직격탄이었어요. 기술을 가르쳐줬다는 표현부터가 도발적이었거든요. 일본 언론도 가세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 기업 의존은 국가 안보 리스크다. 핵심 기술을 외국 기업에 맡길 수는 없다. 아사히 신문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기술로 성장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스승을 위협하고 있다. 저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러 군마현에 있는 삼성 SDI 공장을 찾아갔어요. 입구에서 만난 일본인 직원 야마다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요. 한국 본사에서 계속 회의만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임원들 표정이 심각해 보여요. 며칠 뒤 제가 예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경부 조사팀이 삼성 SDI 공장에 들이닥친 거예요. 명목은 폐수 처리 시설 점검이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뒤져봤습니다. 생산 라인 전체를 멈춰야 한다고 하네요.
야마다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2주는 걸릴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건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즈오카형 공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세무조사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영업이 마비됐죠. 현대차 부품 공장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 조사라는 명목으로 연구소까지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자료를 모두 제출하라고 합니다. 현대차 일본 법인 관계자가 억울해했어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국가기밀보호법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명분입니다. 언론 보도는 날이 갈수록 자극적이 됐어요. 굳이 텔레비전은 특집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술을 훔쳐 성장했다. 이제라도 우리 기술을 되찾아야 한다. 시청자 댓글도 악성이었어요. 한국 기업들 다 쫓아내자. 일본이 키워준 은혜를 모르는군. 저는 이런 분위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정적 대립으로 번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정작 정부 관료들은 여유만만했어요. 다나카 국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만약 정말 떠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럴 리 없어요. 일본 시장의 중요성을 그들이 모를 리 없거든요. 다나카 국장의 자신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 그 예상보다 훨씬 강할 거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국 기업들의 움직임이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였어요. 2023년 8월 15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온, 현대차그룹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예측 불가능한 정책 환경은 장기적 협력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성명서의 핵심 문장이었죠. 직접적인 비판은 아니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삼성 SDI 일본 법인 대표 김철수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 철수를 고려하고 있나요? 김 대표는 신중하게 답했어요. 20년간 이 땅에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사업도 불가능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요? 하루아침에 룰이 바뀝니다. 어제까지 합법이었던 게 오늘은 불법이 되고 함께 개발한 기술을 갑자기 탈취하려 하고요. 김 대표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본사에서는 어떤 반응인가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명서 발표 다음 날 경제산업성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어요. 다나카 국장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봐야 알죠? 과연 어디에 갈 데가 있을지 말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정말 철수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파나소닉, 도요타, 소니 같은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어요. 다나카 국장의 자신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장에서 다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군마현 지사 스즈키 씨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걱정이 많습니다. 삼성 SDI가 떠나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상당할 텐데요.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셨나요? 여러 번 했죠. 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라며 협조해달라고만 하더군요. 스즈키 지사의 고민이 깊어 보였어요. 언론도 분위기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썼어요. 한국 기업들의 위협은 공갈에 불과하다. 일본을 떠나면 그들이 더 손해다. 니케이 신문도 비슷했습니다. 일본 시장 없이는 한국 기업들도 생존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소리가 나왔어요. 삼성 SDI에서 일하는 일본인 직원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한국 임원들이 자주 본사에 보고하더라고요. 야마다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생산량도 줄어들고 있고 신규 투자 계획도 모두 보류됐다고 들었습니다. 며칠 뒤 더 구체적인 신호가 나왔어요. LG에너지 솔루션이 시즈오카현 공장의 신규 채용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일시적 조치라고 했지만
현지 직원들은 불안했습니다. 이게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시즈오카현 상공회의소 회장 다케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20년간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습니다. 현대차 상황은 더 심각했어요. 연구소 압수수색 이후 한국 연구진들이 하나둘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핵심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현대차 일본 법인 직원이 귀띔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순환 근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철수 준비 같아 보입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이게 일종의 협상 전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하지만 9월 들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배신 프레임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일본이 키워준 한국 기업이 뒤통수를 쳤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요.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성장한 건데 왜 일방적으로 키워줬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 SDI에서 15년간 일한 다나카 부장의 말이었어요.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삼성 SDI가 첫 번째로 공식 발표했어요. 군마현 공장 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4년 말까지 완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철수 일본 법인 대표의 발표였죠. 회견장이 술렁였어요. 20년간 함께해온 직원들과 지역사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철수 이유가 정부 정책 때문인가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계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오후 LG에너지 솔루션도 뒤를 이었습니다. 시즈오카현 공장 운영을 중단하고 생산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습니다.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어요. 다음 날에는 SK온과 현대차그룹까지 비슷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내 연구개발 활동을 본국으로 이전합니다. 부품 생산 기지를 동남아시아로 옮기겠습니다. 저는 급히 군마현으로 향했어요.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삼성 SDI 공장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정말 문 닫는 건가요? 우리는 어떻게 된 거죠? 야마다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15년간 여기서 일했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볼 생각은 없나요?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게다가 이 동네에는 삼성 말고는 변변한 회사가 없거든요. 군마현 전체가 패닉 상태였어요. 삼성 SDI에서 직접 고용한 직원이 3,000명,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었거든요. 지역 상권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공장 근처 식당 사장 사토 씨를 만났어요. 매출의 70%가 삼성 직원들이었는데 이제 어쩌죠? 임대료도 못 낼 것 같아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했어요. 공장 근처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30%나 떨어졌습니다. 누가 여기서 집을 사겠어요? 일자리가 없는데. 부동산 중개업자 다케시 씨가 한탄했어요. 시즈오카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철수 발표 이후 지역 경제가 마비됐어요. 세수가 40% 줄어들 것 같습니다. 시즈오카현청 관계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내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현대차 연구소가 있던 가나가와현도 비슷했어요. 고급 인력들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지역 내 다른 연구소들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구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가나가와현 산업진흥과 담당자의 말이었어요. 정부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다나카 국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시적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곧 안정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그 자리를 채울 것입니다.
파나소닉, 도요타가 증산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일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그 규모를 대체할 수는 없었거든요. 도요타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설비 구축부터 인력 확보까지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그마저도 불확실하고요.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였어요. 배터리 기술 격차를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뒤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실업률이 급증했고 지역 상권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분마현에서만 2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어요. 협력업체들이 연쇄 도산하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야마다 씨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그가 던진 질문이었어요. 저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NHK에서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어요. 분마현,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일본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것이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한국 기업들 철수 발표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일본 사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11월 첫째 주 토요일, 군마현 현청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부는 왜 한국 기업을 몰아냈나? 우리 일자리를 돌려내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의 목소리가 거셨습니다. 삼성 SDI에서 해고된 야마다 씨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1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어요. 마이크를 잡은 야마다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기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의 오만한 정책이 문제였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우린 그 기술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몰랐다. 시위는 다른 지역으로도 퍼졌습니다. 시즈오카현, 가나가와현에서도 비슷한 집회가 열렸어요. LG에너지솔루션 근처에서 20년간 식당을 운영해온 사토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 마을은 사실상 한국 기업 하나 덕분에 살았어요. 사토 씨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그들 없으면 이 동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식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다음 달에 문 닫을 예정입니다. 손님이 너무 줄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나 들을 수 있었어요. 편의점, 마트, 주유소까지 모든 업종이 타격을 받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자 다케시 씨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집값이 반토막 났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자리가 없으니까 누가 여기 살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다 도쿄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에요. 언론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한국 기업 철수를 부추겼던 신문들이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사설이 대표적이었어요. 성급한 정책 결정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지역 경제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아사히 신문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려다 지역 경제를 파탄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인터넷 댓글부터 바뀌었거든요. 한국 기업들 다 쫓아내자고 했던 사람들 어디 갔나?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어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70%에서 30%로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한국 기업 철수가 잘못됐다는 응답은 65%로 급증했어요. 저는 정부 관료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다나카 국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의 표情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상보다 충격이 큽니다. 처음 계획과 다른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로 지역 경제가 타격받을 줄 몰랐어요. 다나카 국장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대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기술 격차도 예상보다 크고요. 경제산업성 내부도 혼란스러웠어요. 한 관료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에서는 책임 떠넘기기에 바빠요.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거든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불만도 터져 나왔어요. 군마현 지사 스즈키 씨가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 현실을 무시한 채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중소기업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등 모든 게 필요해요. 하지만 예산이 없습니다. 시즈오카현 지사도 마찬가지였어요. 20년간 쌓아온 산업 생태계가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이걸 복구하려면 10년은 걸릴 겁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어요. 취업을 앞둔 대학생 다나카 유키 씨를 만났습니다. 졸업하면 고향에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생각은 없나요? 부모님을 두고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여기 남으면 미래가 없고 정말 막막합니다. 이런 젊은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었어요. 지역의 미래가 암울해 보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게 단순한 정책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12월 어느 추운 날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환경 위반 보도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저에게 건넨 자료였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환경단체라고 주장하는 조직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국 기업들만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어요. 그런데 이 단체들의 자금 출처가 의심스럽습니다. 제보자는 신중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떤 증거가 있나요? 은행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중국 계좌에서 거액이 송금됐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실 확인에 나섰어요. 먼저 문제가 된 환경단체 클린 재팬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환경 위반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곳이었거든요. 클린 재팬은 언제 설립됐나요? 환경부 담당자에게 물었어요. 2023년 6월에 신고됐습니다. 한국 기업 규제 정책 발표 직전이었죠.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어요. 정책 발표 한 달 전에 갑자기 나타난 단체가 한국 기업만 집중 공격한 거였거든요. 단체 대표 요시다 씨를 만나려 했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사무실 주소로 찾아가니 허름한 원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렇게 큰 활동을 하는 단체치고는. 건물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더 의심스러운 답이 돌아왔어요. 한 달치 임대료만 내고 거의 안 나타나요. 가끔 외국인이 와서 서류 가져가는 것만 봤습니다. 외국인이요? 중국 사람 같았어요. 중국어로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보자가 준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은행 거래, 내역이 정말 있었습니다. 클린 재팬 계좌로 중국 상하이의 한 회사에서 매월 거액이 들어왔어요. 송금한 회사가 어디인가요? 금융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상하이 그린텍 컨설팅이라는 곳인데 실체가 불분명해요. 페이퍼 컴퍼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파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클린 재팬만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정의연구소, 기술주권협회 같은 단체들도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만 집중 공격했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했으며 중국과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언론 보도 패턴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단체들이 보도자료를 내면 특정 언론사에서 바로 대서특필했거든요. 산케이 신문기자 이토 씨를 만났을 때 그는 당황스러워했어요. 우리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단체들이 신뢰할 만한 곳인지 제대로 확인 안 하고 보도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시기가 시기였잖아요. 한국 기업 규제 분위기가 한창일 때였고 독자들도 그런 기사를 원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정부 내부 정황이었어요. 경제산업성 관료 중 일부가 중국 기업과 사전 접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저에게 건넨 자료에는 놀라운 내용이 있었어요. 사토 차관이 중국 배터리 기업 대표들과 비공식 만남을 가졌습니다. 언제요? 한국 기업 규제 정책 발표 2달 전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열린 에너지 포럼에 참석했을 때 말입니다. 회의록도 있었어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시장 진출 기회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건 명백한 이해 충돌이었어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국 기업의 이익을 고려했다는 거니까요. 타이밍도 너무 정교했습니다. 6월 환경단체들 설립, 7월 정부 정책 발표, 8월 언론 공세 시작, 9월 한국 기업들 압박 강화, 10월 철수 결정.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어요. 더 파보니 중국 기업들이 이미 일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죠. 기아디는 이미 군마현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어요.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귀띔했습니다. CATL도 시즈오카현 투자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중국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려 했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나카 국장은 부인했지만 표정이 어색했어요. 그럼 이 자료들은 뭔가요?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내부 이메일이 유출된 거예요. 중국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바람. 한국 기업 견제 방안 조속 시행 필요.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개입한 것이 분명했어요.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외부 조작이었다면 분노가 훨씬 클 테니까요. 2024년 1월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외부 개입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본 사회가 들끓었어요. 정부가 중국에 속았다. 우리가 한국 기업에 사과해야 한다. 여론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키시다 총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1월 15일 총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관계 정상화를 위한 긴급 회담이었어요. 이례적인 일이죠.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어요. 총리가 직접 나서는 건 그만큼 사태가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열린 회담을 취재했어요. 키시다 총리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만남이었습니다. 회담장 분위기는 무겁했어요. 키시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만했던 우리의 태도를 깊이 반성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어요. 일본 총리가 한국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특히 외부 세력의 개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한국 측 반응은 신중했어요. 산업부 장관이 답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키시다 총리가 물었어요. 첫째, 향후 10년간 정책 안정성을 보장해 주십시오. 둘째, 기술 탈취나 강제 이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지역 상생을 위한 기금을 조성해 주십시오.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어요. 하지만 키시다 총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키시다 총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여전히 신중했어요. 삼성 SDI 김철수 대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사과는 고맙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쌓아온 신뢰가 몇 달 만에 무너졌어요. 복구하는데도 그만큼 시간이 걸릴 겁니다. 복귀를 고려하고 있나요? 조건부로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를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일본은 협력이 아니라 통제를 원했어요. 우리 기술을 가져가려 했고, 우리를 하청업체 취급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파트너십이 필요해요. LG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법인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투자 규모를 이전의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핵심 연구개발은 한국 본사에서 하고 일본에서는 생산만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현대차는 더 신중했어요. 연구소 재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위험이 너무 크거든요.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달래기 위해 파격적인 조치를 내놨어요. 기술 강제 이전 금지법을 제정했고 외국인 투자 보호 기금도 만들었습니다. 구마현과 시즈오카현에는 특별 예산도 배정했어요. 한국 기업 복귀 시 10년간 세제 혜택을 주겠습니다. 스즈키 군마현 지사가 발표했어요. 인프라 구축비도 지원하고 인력 재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요구는 더 근본적이었어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원했거든요. 현지 인재 육성에 투자하겠습니다. 삼성 SDI가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어요. 일본 직원들을 한국 본사로 보내서 교육하고 기술센터도 공동 운영하겠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어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을 추구한 거죠. 몇 달간의 협상 끝에 일부 기업들이 제한적 복귀에 합의했습니다. 2024년 6월 삼성 SDI가 군마현 공장 운영을 부분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이전 규모의 60% 수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연구개발 인력은 대폭 줄이고 생산직 위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했어요. 시즈오카현 공장을 재가동했지만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대차는 아예 연구소 재건을 포기했어요. 부품 생산만 일부 재개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자리가 돌아오는 건 반가웠지만 이전만 못했거든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죠. 야마다 씨가 말했어요. 다행히 삼성에서 복직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도 다르고 규모도 줄었고요. 한편 사토 전 차관은 책임을 지고 사퇴했어요. 퇴임 인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나라는 없지만 작은 생각은 재앙을 부릅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었어요. 2024년 말 저는 1년 반 만에 다시 군마현을 찾았습니다. 변화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삼성 SDI 공장은 다시 가동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규모가 많이 줄었네요. 야마다 씨와 공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완전히 문 닫을 뻔했으니까요. 야마다 씨는 복직 후 새로운 업무를 맡고 있었어요. 지금은 뭘 하고 계신가요? 현지 직원 교육 담당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를 가르쳐줘요. 어떤 내용인가요? 배터리 조립 기술, 품질 관리 방법 같은 거죠. 예전처럼 연구개발은 아니지만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새로운 협력 방식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핵심 기술은 본국에 두고 일본에서는 생산과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삼성 SDI 김철수 대표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진짜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일방적으로 기술을 주거나 받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영역에서 협력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우리는 기술과 투자를 제공하고 일본 측은 숙련된 인력과 품질 관리 노하우를 제공합니다.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는 거예요. 현지 인재 교육센터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한일 공동으로 운영하는 시설이었습니다. 매년 100명씩 교육합니다. 센터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6개월은 여기서, 6개월은 한국 본사에서 연수를 받아요. 그렇게 해서 양국의 기술을 모두 익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한 방식을 택했어요. 시즈오카현에 기술 교류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 직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직원들이 일본어를 익힙니다. 센터장이 말했어요. 언어 장벽이 없어지니까 협력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지역 경제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매출이 예전의 70% 정도예요. 사토 식당 사장이 말했어요. 그래도 문 안 닫고 버티고 있어요. 손님들이 조금씩 늘고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집값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다케시 부동산 중개업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최고점의 80% 수준이에요. 완전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외국 기업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는 함께 살아라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부마연 상공회의소 회장이 말했어요. 예전에는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부도 달라졌어요. 새로 부임한 다케다 경제산업성 국장은 이전과 다른 접근을 보였습니다. 외국 기업과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입니다. 다케다 국장이 말했어요. 일방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면 관계가 깨어져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중국 기업들의 일본 진출도 무산됐어요. 외부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됐거든요. 중국 기업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가 말했어요.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사토 전 차관의 변화였어요. 퇴임 후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학생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토 전 차관을 만났을 때 그가 말했어요. 어떤 교훈인가요? 작은 나라는 없지만 작은 생각은 재앙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을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은 거였어요. 우리가 가르쳐줬으니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진짜 경쟁력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진짜 적은 경쟁국이 아니라 오만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2024년 말 현재 한일 경제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과거의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양국 모두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협력은 힘의 우위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오만함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죠.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이 더 성숙한 파트너십 밑거름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